자, 1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이런 식이 성립한다. 자,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접근은 저 절대값 안의 내용물이 이제 0 이상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이제 나눠보시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이제 저 주어진 식은 A2는 A3 더하기 A5. 이 경우는 A2는 A3 빼기 A5. 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적당한 이항 같은 걸 해서 뭘 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내가 A2를 이항을 시켰다 라면은 요런 모양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A3 빼기 A2라는 게 등차 수열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결국 공차죠 지금. 그러면 A5에다가 D를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A6이 0이다 라는 결론으로 끌고 가실 수 있겠죠. A6은 0이다. 근데 이제 초항이 10이기 때문에 A6은 12 플러스 이제 5D로 볼 수 있고, 그럼 이 식에서 이제 D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고 뜨는데 이거는 공차가 정수라는 점의 모순이죠 지금. 그래서 1번 경우는 이제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자, 이 경우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A3 빼기 A5 역시 이 부분이 등차 수열의 정의대로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2D죠 지금.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뺐을 때 2D일 건데 지금 반대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2D. 그러면 얘를 이항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A2 더하기 2D니까 결국 이제 이 식은 A4가 0인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겠네요. 그럼 또 A4라는 건 초항 더하기 3D일 건데, 그럼 이 식에서는 이제 D가 마사라고 뜨면서 즉 정수로 나오면서 이제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항은 이제 초항에다가 공차 5개를 더하시면 되니까 계산하면 마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첫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4랑 A5를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 둘이 곱해서 음수면은 지금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란 소린데, 근데 요거까지 곁들이시면 공차가 3인 걸 생각해 보시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A4가 음수였어야 되고 A5가 양수였어야 되죠 지금 이 경우는. 공차가 3이면 계속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4는 A 플러스 3D,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9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A5 같은 경우는 이제 A 플러스 4D,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 주어진 식에서 따라서 이제 초항 A는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9 사이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항이 정수라고 아까 이제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경우가 이제 나뉘죠. 아, 초항은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두 개밖에 없겠네.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9 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이제 마지막에 언급된 조건이 이거죠. A4분의 A1이 자연수라고. 이 경우라면 이제 네 번째 항이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고, 이 경우면은 네 번째 항이 이제 공차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분수를 만들었을 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만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거 A10은 얼마냐? 자, 그러면 초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10은 초항에다가 9D를 더하신 거. 그래서 이제 17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자, 첫째 항이 1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인 그런 등차 수열은 공차도 자연수여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공차도 이제 자연수여야 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A2라고 하는 녀석은 1 플러스 D로 볼 수 있고,
A2랑 A3를 곱한 거는 1 플러스 D 곱하기 1 플러스 2D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AK는 1 플러스 K 마이너스 1D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인방이 자기들끼리 또 등차 수열이 된답니다. 이렇게 끼리도. 이런 구절 보면 생각나야 되는 게 등차 중앙이죠.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제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거를 두 번 더한 거, 즉 이 녀석의 2배, 2배의 1 플러스 3D 플러스 2D 제곱은 나머지 둘을 더한 거, 2 플러스 KD랑 같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2는 없어질 거고 이제 남는 게 6D 플러스 4D 제곱은 KD가 남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들 D를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아까 D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이제 약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러면 6 플러스 4D는 K, 요런 식만 남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순서쌍이 몇 개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K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고, 아까 공차가 자연수인 거 우리가 유출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 D에는 1부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K는 여기에 1 들어간 거, 즉 10부터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10이라고 써두시는 것보다 4 곱하기 1 더하기 6이라고 보시는 게 나중에 개수 찾는 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K는 D에 2가 들어간 거, 14가 또 이제 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K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1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6 플러스 4D가 100보다 작은 순간까지만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D가 94보다 작은 순간까지만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D는 2분의 47보다 작은 순간까지만, 그러면 이제 2분의 47이 지금 23.5니까 그러면 23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즉 4 곱하기 23 더하기 6, 여기까지만, 98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순서쌍이 몇 개인 거냐, 보시다시피 1, 2, 23까지 지금 이제 23개가 나온 게 이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등차 수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AN과 BN. 자, 이 문제는 그거를 좀 쓸게요. 등차 수열의 특징이 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온다는 거. 몇 n 더하기 몇, 이런 식으로. 그때 1차항의 개수가 공차로 나오게 된다. 그 성질. 그래서 AN은 공차를 D1이라고 했을 때 이제 D1n 플러스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야는 또 공차를 D2라고 하면은 또 몇 n 플러스 몇, 이런 모양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AN과 BN을 더했는 게 여전히 1차로 나와 있죠. 실제로 얘네 둘이 더하면 1차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공차 2개 더했는 게 D1하고 D2를 더했는 게 3이구나. 자, 그 다음 이 조건. 이 조건은 생긴 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되죠. 얘나 둘 다 AN 빼기 BN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긴 4가 들어갔고 여긴 3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이렇게 생긴 식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이 둘을 빼면은 D1 빼기 D2n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전히 몇 n 더하기 몇 1차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수열도 등차 수열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등차 수열에서 네 번째 항인 거고, 이거는 지금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인데, 네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똑같다? 이렇게 되려면 공차가 0이었어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 근데 이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얘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몇 n에서 이 개수가 아까 공차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게 0인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D1과 D2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다 연결시키시면 더해서 3인데 똑같아야 되니까 각각의 공차는 똑같이 2분의 3이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AN이라는 수열은 2분의 3n 플러스 뭐식이었던 거고,
bn이라는 수열도 2분의 3n 더하기 뭐식이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이 첫 번째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은 an 플러스 bn은 3n-2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이렇게 뜨려면은 요 알 수 없는 알파 베타를 더했는 게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2. 문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겁니다. A3 더하기 B5가 얼마냐. 자, A3은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9 플러스 알파. B5는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면 2분의 15 더하기 베타. 그러면 얘네 둘이 더있는 거는 지금 2분의 24라서 10이고, 그 다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를 알아냈죠. 그래서 이제 1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양수인 등차수열, 또 등차수열이네. 자, 여기서 이제 합을 SN이라 하자.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역시 독특하게 풀어볼 건데, 이 S7이라는 거, 이거 잘 아시겠지만 A1부터 A7까지 더했는 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그 등차 중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 더했는 거랑 얘네 둘이 더했는 거랑 얘네 둘이 더했는 게 다 이 가운데 있는 거 2배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결국 이 등차 중앙이라는 게 일종의 산술 평균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7개를 더했는 거는 정중간에 있던 평균, 얘가 그냥 7번 더해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S7을 7 곱하기 A4 요렇게 이제 바꿀 줄도 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7 곱하기 A4.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저 식 있죠, 지금 저거 분수식, 저기서 분자를 7A4 더하기 6A1으로 이렇게 일단 좀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분모 S5에서 S1을 빼게 되면은 A3, A4, A5 이렇게 이제 3개만 남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것도 등차 중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정중간에 있던 이 평균 A4, 그냥 얘만 3번 더해져 있는 걸로 얘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3A4. 그래서 분모는 3A4로 보실 수 있다. 자, 이제 이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7A4 더하기 6A1은 12A4.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시면 6A1은 5A4인데 문제가 물어본 게 A1분의 A4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A1으로 나누고 또 5로 나눠주면 바로 이 값이 5분의 6인 게 지금 구해지죠. 자, 6번입니다.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뭐 아직까지 계속 등차수열 문제인데 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뭐 잘 알고 있는 개념이고,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절대값이 있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또 제가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절대값 나누실 때 이 는은 사실 양쪽에 다 있어도 상관이 없죠. 이게 0은 어차피 부호 개념이 없는 중립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이쪽에 생각하시나 이쪽에 생각하시나 이제 상관이 없긴 한 존재입니다. 어쨌거나 양수 계열이다. 이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이 SN은 40, 따라서 SN은 20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경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20은 20이라는 그냥 항상 맞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이 두 경우 중에서 왼쪽 경우는 불가능하죠. 이게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합이 항상 똑같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첫째 항이 10이라 그랬고 공차가 D라 그랬는데 이게 분명히 뭐라도 더해지면은 값이 변동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SN이 계속 20이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S1만 생각을 해봐도 S1은 10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20이라고 뜨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이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만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그러죠. 지금 항상 성립하는 식. 즉 SN이 20 이하인 경우면은 이 식은 항상 성립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SN이 20 이하다. 근데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자연수 SN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 SN의 최대 값이 20 이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2학년 과정에서 했을 법한 유형을 하나 설명드리면은 등차 수열합의 최대 최소는 양수, 음수가 뜨는 항을 기준으로 이게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시작과 동시에 계속 양수인 항이 나오다가 중간에 음수인 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개를 더하는 순간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음수를 하나라도 더하면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찍히려면은 양수인 항까지만 더했을 때 그때 최대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예를 들어서 이제 SM이라 칩시다. 그래서 SN의 최대를 SM이라 하자. 예를 들어 이제 N에 M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라 하자. 그러면 그 순간이 최대라는 말은 여기까지가 이제 양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AM까지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항부터가 이제 음수로 돌아갔다라는 거지. 0이어도 좋다라는 건 이 얘기지.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뭐 4, 2, 0, 마이 이렇게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 칩시다. S1은 4고 S2는 6이고 S3는 6이고 이런 식으로 공동 최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까지는 허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은 무조건 음수가 나와서 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줘야 최대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M이라는 거는 뭐 A 플러스 이제 M-1D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0 플러스 M-1D 그건 이제 0 이상이면 되고, 또 AM 플러스 D 저거는 10 플러스 MD 그건 이제 0보다 작아야 되고. 근데 이게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은 막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이렇게 뭐 표를 만들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돼요. 정수 뒤에 최대를 이 중에서 고르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큰 얘부터 일단 실험을 해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D에다가 마3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의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3은 0 이상이다. 또 밑에 식에서는 마이너스 3m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제 m은 당연히 자연수겠죠. 지금 수열의 항번호가 m이니까. 그러면 요걸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게 m은 4죠. 즉 공차가 마3으로 잡혔을 때에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 네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지금 최대가 뜬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 항은 10이었죠. 근데 이제 공차가 마3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10, 7, 4, 1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네 번째 항까지가 이렇게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이제 최대를 찍는다는 소리인데, 이거 지금 다 더해보시면 22가 나와요. 분명히 최대값이 20을 안 넘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22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공차가 마4인 순간입니다. 마4인 순간. 그러면 이제 마4를 이제 이 식에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14는 0 이상, 마이너스 4m 플러스 10은 0보다 작다. 그럼 이번에는 m이 3이라고 잡힐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항이 10인 상태에서 공차가 마4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항까지만 양수고, 이걸 다 더하시게 되면은 18이라서 20을 안 넘죠. 그럼 이 경우는 모든 조건이 지금 만족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기에 깔린 것 중에서는 얘가 지금 가장 큰 정수 D로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지금 보기가 이렇게 깔려서 지금 여기서만 생각을 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그 내용도 아셔야 되죠.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라는 걸 찍으려면 공차는 음수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차가 양수면은 계속 가면 갈수록 항이 점점 커진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더하면은 말 그대로 값이 계속 커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 말에서 공차가 음수라는 건 깔려 있었고,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서 오면 되는 거였지. 근데 보기에 굳이 마이너스 1, 2가 없으면은 객관식에서는 여기서부터 체크를 했어도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 7번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자, S2n 빼기 S2n-1 이건 A2n이죠. 그래서 A2n은 4n 플러스 3이다. 자, 지금 이 식은 짝수 번째 항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짝수 번째 항이니까 이걸로 케어가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이걸로는 케어가 안 된다는 소리지. 이건 다 홀수 번째 항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 5개가 간격이 다 똑같이 2칸씩 차이 나죠. A10, A12. 애초에 A인이 등차 수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칸씩 띄어놔도 2D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은 지들끼리 또 등차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5개 더 있는 거는 정중간에 있는 A14가 5번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1357 얘네도 지금 간격이 다 일정한 등차거든. 그럼 요렇게 더 있는 거는 또 A3과 A5를 더 있는 거, 즉 이 A4랑 똑같아지면서 이것도 결국 평균 개념으로 들어가서 정중간에 있는 A4가 4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좀 차이는 있죠. 이게 홀수의 항이 있을 때는 딱 정중간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짝수의 항이 있을 때는 또 그나마 중간에 있는 애들의 중간이 이제 그렇게 평균 개념으로 잡히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둘 다 짝수 컨셉이니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14는 여기 n에다가 7을 넣은 거니까 이제 31로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A4는 n에 2 들어간 거니까 이제 11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165 빼기 40, 155 빼기 44라서 이제 11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등비수열로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한 번씩 제가 쓰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A2 더하기 A3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A4 더하기 A5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등비수열 합에서 지금처럼 이제 연달아서 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A2 입장에서는 공비 2개를 곱하면 A4가 됩니다. 똑같이 A3 입장에서도 공비를 2개 곱하면은 A5로 바뀌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식 전체에다가 R제곱을 곱하게 되면 그게 분배가 되면서 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요런 발상을 이제 한 번씩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식을 그렇게 보는 거지. 아, 얘는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해서 분배시킨 거다. 그래서 5R제곱으로 보실 수 있겠죠. 5R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그럼 얘네는 여기다가 R 곱한 거니까 이 식 전체 R을 곱한 걸로 볼 수 있다고, 여기가. 그럼 이제 5R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 5로 다 약분시키고 이항시키면 R제곱 마이너스 2R 빼기 8은 0이라고 나오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R은 4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건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4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물어본 게 그거죠. A1 더하기 A2는 얼마냐? 자, 이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A1, A2에다가 공비를 하나씩만 곱해서 분배시키면 나오는 게 A2 더하기 A3죠. 그래서 이제 공비는 4였고 이 값은 5였기 때문에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4분의 5다. 자, 9번. 등차 등비가 같이 나옵니다. 자,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지금 나 조건을 보시면 B1, BN이라는 수열의 초항은 D라고 되어 있고
A1, AN이라는 수열의 초항은 R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AN은 공차길이인 등차 수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밑에 있는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R입니다. 그래서 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초항이랑 공차 공비를 엇갈리게 해놓은 거죠 지금. 자, 이제 다 조건 보시겠습니다. A1이랑 B3가 같다. A1이랑 B3가 같다. R은 DR 제곱. 그 다음 A5랑 B4가 같다. A5는 아마 R 플러스 4D. 그 다음 B4는 DR 3승. 자,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가조건에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수열들은 다 양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비도 양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R 제곱이 아니고 참 그냥 R이죠. 초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R이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이렇게 R로 하나씩 나누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에서 DR은 1이다 라는 결론을 이제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문자로 이제 통일을 시켜서 지금부터 D를 R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두 번째 식에다가 적용시키시게 되면은 R 플러스 R분의 4는 R 제곱이다. 이제 양변에 R을 곱하시게 되면 R 3승 마이너스 R 제곱 빼기 4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방정식이 나오죠. 얘는 아마 R 빼기 2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뒷부분에 있는 2차는 이제 판별식 생각해 보시면 이제 허근 가지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이제 R은 2인 것만 이제 잡히게 됐다. 자, 그럼 이제 R이 2인 걸 찾았으면 이제 아까 요 관계식에서 D는 R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D는 2분의 1이었겠네. 자, 마지막에 문제가 물어보는 거 A2. A2는 A 플러스 D죠. 근데 이제 AN은 초항이 R이었고 이제 공차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5가 되겠고, 그 다음 B5는 초항이 D 2분의 1이고 이제 공비가 R인데 그게 이제 4번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8.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시게 되면 이제 20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10번. 세 숫자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중앙. 가운데 거 2번 곱한 거는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 B제곱은 2A. 자, 이 부분은 이제 등차수열, 등차중앙. 가운데 걸 2번 더한 거는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일찌감치 통분시켜서 64분의 A 플러스 8B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8을 곱해주고, 그 다음 이 분모 8 저쪽에다 이제 곱해주시게 되면 위의 식은 B제곱은 2A, 밑에 식은 A 플러스 8B는 40. 근데 이제 위의 식에서 A를 2분의 B제곱으로 돌리시게 되면은 2분의 B제곱 플러스 8B는 40이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B제곱 더하기 16B 마이너스 80은 0이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이제 두 양수 AB라 그랬으니까 B는 4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다음 B가 4로 잡히게 되면 이제 A는 8로 떨어지게 되죠. 11번입니다. 첫째 항이 같고 모든 항이 양수인 두 개의 등비수열이 있다. 근데 하나는 공비가 R이고 하나는 공비가 R 3승이다. 각각의 합을 SNTN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S30입니다. 쟤는 공비가 R인 녀석이니까 1-R분의 그 다음 초항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R의 N승, 30승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이제 21 곱하기 T10. 얘는 공비가 R3승인 녀석이죠. 그래서 1-R분의 초항은 똑같이 A. 그 다음 얘는 1-R3승에 이제 10승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 A 똑같이 약분되고 1-R의 30승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만 한 번 더 인수분해서 이제 이거랑 약분까지 시켰다고 생각하면 여기 1 플러스 R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결국 이 주어져 있던 식을 간단히 하시면
r제곱 더하기 r 플러스 1은 21이다. 즉 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r 플러스 5 r 빼기 4는 0인데 역시 모든 항이 양수였기 때문에 이제 공비는 4여야 되겠죠. 양수.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물어보는 거 S3랑 T2 요거 이제 분수로 만들면 얼마냐. 자, S3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S3는 AN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초항을 A라고 뒀었죠. 근데 공비가 4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4A이고 그 다음 숫자는 16A입니다. 그럼 S3는 이렇게 3개를 더한 거니까 21A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은 똑같이 초항은 A였습니다. 근데 얘는 공비가 R3승이니까 공비가 64겠지. 그 다음 거는 64A. 근데 여긴 T2야. 두 번째 항까지만 더하라는 거지 지금. 65A. 그래서 이제 이 초항 A가 약분되고 나면은 21분의 이제 65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 상태니까 PQ 두 개 더하시면 이제 86. 자, 12번. 등차 수열 못지않게 이제 등비 수열도 자주 사용을 하는, 등비 중항도 자주 사용하는데, 자, A1 곱하기 A3죠. 저걸 보시는 순간 A2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2 곱하기 A4는 이제 A3 제곱.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구하라고 했는 거는 요런 식으로 다 제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고 초항이고 셋째 항이 4였기 때문에 R제곱이 2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R제곱이 2. 근데 A2제곱이랑 A3제곱, A4제곱 얘네들도 계속 R제곱이 곱해지는 관계죠. 이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여기 있는 5명도 지들끼리는 등비 수열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의 공비가 지금 R제곱 2라는 거지. 그래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에 이거 5개죠. N승 빼기 1. 그럼 이제 초항이 누구냐? 당연히 이 5인방 중에 가장 첫 번째 거는 얘로 볼 수 있겠죠. 이제 A2의 제곱. 근데 그 A2의 제곱이 뭐다? A1 곱하기 A3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초항을 8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31 곱하기 8이라서 248. 그 다음 13번. 자, 또 절대값 나오고 있죠,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지금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비의 부호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 자, 첫째 항이 음수였거든. 근데 공비가 양수면 이렇게 되면 A2도 음수고 A3도 음수죠, 지금. 음수에다 계속 양수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항들이 이제 음수로 가겠지, 이렇게 되면. 근데 공비가 음수다? 그러면 둘째 항은 양수로 갔다가 셋째 항은 다시 음수로 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나눈 기준이 이거 의식한 거죠, 지금. 여기 A2도 절대값이 있고 지금 A3도 절대값이 있어갖고 공비에 따라서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지금 그걸로 기준을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라면 A2는 음수고 A3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좌변을 간단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A2만 남을 겁니다. 마이너스 A3, A3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게 음수인 사실만 가지고서는 지금 얘는 판단이 되겠네. 음수 빼기 4니까 그럼 얘 무조건 음수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달고 떨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생기죠. 이 식은 이제 이항시켜 보시면 A2 더하기 A3가 4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지금 둘 다 음수거든. 어떻게 음수를 두 개 더 있는데 4가 나오냐. 자,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1번은 버리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 경우 A2는 양수라서 그대로 나오고 A3만 음수라서 이제 제거되는 경우, 이때는 좌변이 3A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네요. A3가 음수니까 음수 빼기 4라서 이거 지금 무조건 음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A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 걸 씁시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R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R.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R제곱이겠지. 그래서 얘는 2R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첫째 항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R제곱 더하기 3R 플러스 2는 0이라서 인수분해 하시면 R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 합이니까 뭐 합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A1 마이너스 2 그 다음 1 마이너스 공비에 이거 지금 7개죠. 7승. 그럼 이제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이거 마이너스 128이죠. 그러면 129. 약분시키면 43. 그래서 마이너스 86. 자, 14번.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건데, 자,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이게 S6이죠.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거든, 지금. 그리고 거기서 A4, A5, A6까지 더해져 있는 게 이제 S6이에요. 자, 왜 이렇게 지금 층을 나눴는지는 이제 아까의 내용을 이제 좀 파악하신 분들은 이제 의도를 아실 건데, 여기서 얘가 S3인 겁니다. 얘가 S3. 근데 이 녀석들한테다가 단체로 R3승을 다 곱해서 분배를 시키면 밑에 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밑에 줄은 S3 곱하기 R3승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이 3인방한테 단체로 R3승을 곱해서 하나하나 다 분배를 시키면 얘네가 되니까 지금. 그래서 S6이라는 거를 이거 두 개 합친 거 1 더하기 R3승 곱하기 S3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4S3랑 같다. 그래서 1 플러스 R3승은 4다. 따라서 R3승은 3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R3승은 3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이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SEM이고 이제 SM이죠. 자, SM이라는 거는 A1부터 AM까지의 M개가 더해져 있는 게 SM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 AM 플러스 1 나오고 이제 AM 플러스 2 나오고 또 그래서 M개가 흘러가고 나면 AEM이 나오고 이걸 다 더했는 게 SEM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것도 M개고 이것도 M개잖아 지금. 개수 똑같고 간격도 일정하고. 근데 내가 얘한테다가 R의 M승을 곱하면 얘가 나와. 근데 그게 얘한테다가 R의 M승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얘한테다가 R의 M승을 곱하면 얘가 나오니까 이 줄 전체에다가 그냥 R의 M승 곱하면 이 줄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는 SM 곱하기 R의 M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SEM은 이걸 다 더한 거니까 1 플러스 R의 M승 곱하기 SM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SM으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바로 약분이 되면서 그럼 이 문제는 나한테 뭘 묻는 거냐면 요거 1 플러스 R의 M승이 정수가 되도록 그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1 자체가 정수기 때문에 결국은 R의 M승이 정수가 되는 걸 찾아라. 자, 현재 R의 3승은 3이라서 R은 3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러면 이 R의 M승이라는 녀석은 3의 3분의 M승인데 이게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의 분모, 루트 역할을 하는 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M 자리에는 3의 배수만 지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0 이하의 모든 M이라 그랬으니까 30 이하의 3의 배수들이 다 M입니다. 3, 6, 9, 땡땡땡 30. 근데 그걸 다 더하래. 자, 이거 다 3의 배수니까 3으로 묶어서 더하실 수 있죠. 그럼 3으로 묶어서 더하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10까지.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니까
3 곱하기 55에서 165 이렇게 결론 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레벨 3 1번. 자, 등차 수열입니다. AL의 절대값과 AM의 절대값이 같다. 자,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정말 같든지, 두 번째, 부호가 반대든지. 근데 그냥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에서 이제 그냥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은 공차가 0인 거 말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죠.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배제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경우, 둘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 즉 AL과 AM이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요 상황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AL은 당연히 A 플러스 L 마이너스 1 곱하기 D고 AM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D죠.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24 더하기 L 플러스 M 마이너스 2 곱하기 D는 0이다. 이제 요렇게 식이 나오는데 적당히 이항하시면 L 플러스 M 마이너스 2 곱하기 D는 24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L, M, D는 다 자연수예요. 그리고 M은 L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L 플러스 M은 얘가 최소 1을 찍어도 얘는 2가 된다라는 거지. 지금 얘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이 합친 거는 지금 최소 3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2를 뺀 이거는 항상 자연수라는 거지. 그리고 D는 대놓고 자연수라고 언급이 돼 있었고, 자, 자연수 끼리 곱해서 24가 나왔다. 그거 24의 약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L 플러스 M 마이너스 2라는 것과 D를 곱해서 24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6 곱하기 4, 8 곱하기 3, 12 곱하기 2, 2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8개의 약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쌍을 찾는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모든 경우는 D가 문제없이 자연수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의식 안 하셔도 되겠고, 요거 L 플러스 M 마이너스 2 요것만 좀 의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L 플러스 M은 이렇게 되면 3이었어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4, 이 경우는 이제 5, 6, 그 다음 8, 10, 14, 26 이제 이런 결과들이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L 플러스 M도 L이 M보다 작다라는 걸 유지하면서 자연수라는 걸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순서쌍을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L 더하기 M이 3인 경우는 1,2 말고는 없을 겁니다. 자, 둘이 더해서 4가 되는 거 1,3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L이 더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 5가 되는 경우는 이제 1, 4하고 2, 3하고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 6인 경우는 1, 5하고 2, 4까지 해서 두 개가 나오고, 8인 경우는 1, 7, 2, 6, 3, 5 요렇게 이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서쌍을 생각해 보시는 건데, 근데 이게 조금만 반복을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오죠. 예를 들면 10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9에서 시작해 갖고 왼쪽 숫자는 하나씩 올라가고 오른쪽 숫자는 이제 하나씩 내려와. 근데 더해서 10을 맞출 때 딱 정중간이 5죠. 5 더하기 5는 10. 근데 그 경우는 두 개가 같으니까 안 될 거고, 그러면 4, 6까지만 되지 않겠냐 이게. 그럼 4개 아니냐. 그 다음 14인 경우 1, 13에서 시작을 하죠. 딱 정중간이 7 더하기 7입니다. 근데 그거 같은 순간이니까 안 될 거고 6, 8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지막 26, 1, 25에서 시작을 하겠죠. 정중간이 13 더하기 1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 더하기 14까지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1개 더하기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더하기 4개 더하기 6개 더하기 1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보시면은 총 31개라고 이렇게 순서상 구해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요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쓰기 힘들고, 요거 보시면 지금 다 SN한테다가 절대값을 씌워놓은 거거든. 근데 보시면은 그 절대값이 같은 순간이 3번이 있답니다. 자, 등차 수열 합의 특징이 있죠. 등차 수열 일반항은 항상 1차식으로 나갑니다. 몇 n. 근데 그때 계수가 공차. 근데 등차 수열 합은 항상 2차식으로 나가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나가지. 그리고 그때 최고차 항계수가 2분의 d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처럼 접근을 할 수가 있어. 2차 함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수열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차 함수라고는 보긴 어렵지. 근데 이제 2차 함수로 접근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요 차이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 갖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수열은 1, 2, 3, 4만 들어가기 때문에 뚝뚝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거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2차 함수로 그래 접근을 해보자. 근데 지금 공차가 D, 근데 그 D가 자연수래, 양수래. 그럼 얘는 지금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란 소리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라 그랬으니까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0 쪽에 있다고, 그림이.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었어야지 이걸 내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꺾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순간이 3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약간 2차 함수를 도입해서 지금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지금.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절대값 씌우면 언젠가 한 번은 꺾여져. 근데 꺾였을 때 지금처럼 요거 절대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하나, 둘, 세 번, 그렇게 이제 3번이 존재했으려면은 요런 느낌이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없습니다. 얘기했겠지만은 여기가 S1이란 말이야. 첫 항이란 말이야. 그럼 수열 입장에서는 이 왼쪽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에서 이 부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쪽에서만 이제 감을 잡은 거지,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요런 상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2차 함수에서 값이 같아지는 이 3번의 순간이 절대값 씌웠을 때 값이 같아졌던 그 3번의 순간이 L이랑 L 플러스 7이랑 M입니다. 근데 분명히 L보다는 L 플러스 7이 클 거고, 여기서 M이 그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가장 왼쪽 게 L이고 두 번째 게 L 플러스 7이고 세 번째 게 M이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2차 함수였습니다. 그래프의 모토 자체는. 그러면 얘네 둘은 지들끼리 그 대칭축의 대칭인 상태라는 거지. 이렇게 둘은. 그러면 얘네 둘의 정중간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요 대칭축이 L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나올 거예요. L 플러스 2분의 7. 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랑 얘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긴 모양은 이겁니다. 근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A1과 S1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S1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 네모를 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n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0이 떠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 네모를 찾으시면 Sn은 지금 2분의 d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d 플러스 30n
요렇게까지 이제 모양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모를 구해보시면. 근데 요 2차 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죠. 그 2차 함수에서 이제 대칭축 빠르게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2a분의 b. 최고차 한계수 2배하고 1차 한계수 분자로 올리고 부호 바꿔주시면은 그거 대칭축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칭축은 d분의 2분의 d 플러스 30 요렇게 이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 플러스 d분의 30. 근데 이 대칭축이 아까 이 그림에서 봤던 L 플러스 2분의 7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이제 뭐 적당히 이항시키시면은 d분의 30은 L 플러스 3이다 라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 이항시키고 진행을 했을 때. 자, 근데 방금 1번 푼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LM은 다 자연수거든. 그럼 내가 이 분모 D를 저쪽에 곱하게 되면 L 플러스 3 곱하기 D는 30. 또 자연수끼리 곱해서 30이기 때문에 약수 문제로 가는 거거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약수는 약수인데 D의 범위가 나와 있죠. 3과 30 사이에 자연수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걸로 L과 D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0의 약수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게 6이지. 그럼 D가 5면은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L은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30의 약수가 이제 6이 있지. 얘가 6이면 이게 5가 돼야 되면서 L이 2가 뜨고, 그 다음 30의 약수가 아마 10일 거예요. 근데 10이면 이게 3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L이 0으로 가면서 이러면 이제 L이 자연수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경우 L은 3이고 D가 5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L이 2이고 D가 6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경우가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나눈 상태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 2차 함수 그렸던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세 명이 절대값을 씌워서 같아진 건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도 얘네 둘끼리는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제 그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L과 L 플러스 7일 때 같았어야 되기 때문에 L이 3이라면은 S3이랑 S10이 같았어야 되는 거고, L이 2인 경우는 S2랑 S9가 같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얘는 처음부터 같았던 건 아니잖아. 절대값을 씌우면서 같아진 거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반대였었겠지. 풀마 관계였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서 같아진 거겠지. 그래서 이 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얘네랑 같아졌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각각의 경우 D가 다 구해졌기 때문에 아까 이 SN이 이제 식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1번 경우에서는 SN이 D가 5니까 2분의 5n제곱, 그 다음 D가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65n,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 이 경우는 이제 D가 6이니까 SN은 3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n, 요렇게 이제 식이 잡히게 되고. 근데 지금 S3랑 마이너스 SM이 같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이 경우에서 S3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3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S3가 마이너스 75라고 구해질 거고, 이 경우 같으면 이제 S3가 아니지, 이 경우는 이제 S2를 구해야 되죠 참. 이 경우는 이제 S2가 12 빼기 66이니까 마이너스 54라고 나올 거고. 자, 그러면 SM은 S3랑 부호가 반대였어야 되니까 1번 경우는 SM이 75가 나와야 되고 2번 경우는 SM이 5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2분의 5m제곱 마이너스 2분의 65m, 이게 지금 75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이 경우는 3m제곱 마이너스 33m이 이제 54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양변을 5로 약분시키고 이제 2를 곱해주고 이런 작업을 거치시게 되면은 m제곱 마이너스 13m,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m 빼기 15, m 플러스 2는 0이라서 이제 자연수 m이 잡힙니다. 15라고. 이 경우는 3으로 약분시키면 m제곱 마이너스 11m 마이너스 18은 0인데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연수 m 중에서는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1번 상황만 이제 살아남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구하라고 했는 거, 이제 이걸 구해라. 자, 이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5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열 A에는 5m 빼기 35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L이 3이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A3 더하기 A7 더하기 그 다음 M이 15였으니까 이제 A15 요렇게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3, 7, 15 3개 대입해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5에다가 3, 7, 5가 다 한 번씩 곱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15 그 다음 이 세 경우 다 35는 다 빼질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05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7이 아니고 이제 A10이죠. 그럼 3 더하기 10 더하기 15 그래서 28 곱하기 5 140 빼기 105라서 이제 35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약간 1학년 문제로 시작을 하죠. 이거랑 이게 만나는 두 점이다. 이제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연립을 시키셔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mx랑 같다. 이렇게 연립을 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어서 풀기 힘든 방정식을 만나시게 되면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x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교점의 x좌표를 지금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한 거고, 물론 이제 어느 게 더 큰 건지는 자기가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베타가 더 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알파 베타는 각각이 얼마인지 몰라도 둘을 더했는 건 m 플러스이고 둘을 곱했는 게 1이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OA, OB, OC의 길이를 각각 ABC로 하자. 자, 원점부터 이제 이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OA, OB, OC, ABC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Y는 MX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M이라는 건 1대 M이란 소리인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즉, 가로 길이, X방향 길이하고 이 빗변의 길이는 1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이 OA 있죠, 이거 스몰 a. 스몰 a는 요거랑 요게 1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알파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두시면 된다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이제 OB 이거는 이제 이거 대 이거가 또 1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베타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마지막 OC 얘는 X좌표가 1이니까 이제 1대 생각하시면은 바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이제 ABC 길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뭐 또 그 등차 중앙을 써서 양옆에 거 두 개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하시면 이제 B 빼기 A죠. 그게 가운데 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B는 3A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 바로 기억은 체크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ACB가 등비수열을 이루냐. 지금 여기 ACB 적어놨죠. 자, 니은이 참이 되려면은 등비중앙식이 성립되면 될 거 아니야. 즉 양옆에 거 두 개 AB를 곱했는 게 C 두 번 곱한 C제곱이랑 같냐 다르냐. 자,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서 이제 AB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죠. C를 제곱하게 되면은 그냥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가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게 되죠 지금. 그래서 니은 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3분의 14냐 눈썰미죠. 이 m 플러스 2라는 게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이 지금 3분의 14냐고 지금 묻는 거죠. 아까 기억에서 b는 3a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b는 3a.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시게 되면 b가 3a이기 때문에 베타가 3알파다라는 결론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알파 베타가 곱해서 1이라는 거, 이 두 개, 문자 두 개, 식 두 개, 이거 이제 연립을 시키시면은 알파는 결국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베타 제곱은 3이라서 이제 베타는 루트 3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알파는 역수니까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를 통분시켜서 더하면은 3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거 전체를 제곱하시면 3분의 16이라고 나오면서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